안녕하십니까. 6조 프로젝트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Robust Adaptation on Dynamic Environments via Meta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GitHub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가 부트스트랩트 메타 러닝 논문을 발표한 지 꽤 오래돼서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트스트랩트 메타러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트레이닝 할 때마다 튜닝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을 K번 학습시키고 저장하고 K 플러스 L-1번 학습시키고 저장하고 그 후 한 번 더 학습을 시켜서 디태치를 통해 그레디언트를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을 매칭 펑션을 통해서 비교해주고 이 비교해준 값을 통해 메타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K 플러스 L-1번 학습시킨 모델을 다시 불러와서 학습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메타 파라미터는 K번 학습시킨 파라미터가 K 플러스 L번 학습하는 파라미터와 닮아가도록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시키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좋은 방향으로 학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한 환경은 구글 스네이크 게임이라는 환경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사과를 먹을수록 몸이 길어지고 벽이나 자신의 몸에 부딪히면 게임이 종료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또 사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높은 스코어를 받게 됩니다. 이 환경은 다양하게 다이나믹스를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이 없어진다든지 사과를 먹으면 벽이 생기는 환경도 가능하고 이들을 섞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구현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과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과의 개수를 그냥 입력을 받아서 그냥 개수만큼 생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은 월이라는 환경인데요. 사과를 두 개 먹으면은 벽이 하나 생성되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뱀이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과를 먹은 후에 여기에 이제 벽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은 포탈이라는 환경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에 대응되는 다른 사과의 포탈이 연결되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뱀이 이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이 사과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과에 포탈이 생기게 돼서 이 포탈로 머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벽에 부딪히지 않는 환경인 루프라는 환경도 구현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스네이크가 움직이다가 이 바운더리에 닿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이 끝부분으로 넘어오게 돼서 다시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환경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과를 먹으면 스네이크의 헤드와 테일이 바뀌는 리버스 환경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뱀이 이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과를 먹은 후에 이 테일 부분이 헤드로 바뀌고 이 테일이 헤드로 바뀌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빙이라는 환경은 뱀이 한 스텝 움직였을 때 상어가 정해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네이크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데 이에 따라서 사과도 정해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이즈는 독사과를 먹으면 스네이크가 액션을 무시하고 항상 직진하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네이크가 독사과를 다음 스텝에 먹게 되는데 이 독사과를 먹고 3스텝 동안 헤드 기준으로 항상 직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앞서 설명한 1에서 7까지 환경 중에서 여러 환경을 랜덤하게 선택해서 새로운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에 7승까지 정도의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동영상은 이제 리버스 환경을 제외한 모든 환경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리워드하고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워드는 단순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푸드는 사과를 먹었을 경우의 리워드이고 아이들은 그 외의 경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사과를 먹었을 경우의 리워드는 with 더하기 hate 곱하기 2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해주는 이유는 스네이크가 끝에서 끝으로 갈 때 with 플러스 hate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면 with 더하기 hate 만큼의 마이너스 리워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약간 더 큰 값인 곱하기 2를 해주어서 first food 리워드를 지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 푸드는 이제 스네이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불고불해져서 나중에 사과를 먹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의 리워드를 너무 많이 받게 되어서 이 값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n번째 푸드는 그만큼 리워드에 대한 보정을 더 해줘서 리워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의 이미지 인풋은 7 곱하기 hate 곱하기 width의 쉐입을 갖고 0 또는 1의 값에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채널은 상하 좌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스네이크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채널은 푸드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채널은 포이즌 푸드나 포탈 푸드와 같이 특수한 푸드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채널은 장애물의 위치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옵저베이션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스네이크가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채널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값들이 모두 1로 기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인풋은 with 곱하기 3 더하기 hate 곱하기 3 더하기 10의 쉐입을 가지고 0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벡터 인풋은 스네이크의 헤드와 테일 같이 중요한 부분의 위치 정보나 바라보는 방향을 저장하고 포탈의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각각의 쉐입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스네이크의 헤드가 3,1에 위치하고 위를 바라보는 경우에 세 번째 인덱스에 1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헤드 컬은 첫 번째 인덱스에 1이 쓰이게 돼서 원합 벡터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 디렉션은 위쪽을 바라보는 경우에 0번째 인덱스에 1이 쓰여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MG 코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터 크리틱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리드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컨볼루션 2D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미지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는 벡터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아웃풋을 컨캐티네이트해서 아래 리니어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리니어 레이어를 쭉 거치고 이제 뽑아낸 확률 값을 통해서
액션을 샘플링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메타 MLP 모델인데요. 메타 MLP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롤아웃을 진행할 때 average reward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메타 MLP에 넣어주어서 EPS-EN이라는 값을 뽑아내주게 됩니다. 이 EPS-EN이라는 값은 원래 사람이 지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지만 여기서는 이제 모델로 이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은 액터 크리틱 로스의 엔트로피의 개수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수도 코드와 실제 코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번 학습시킨 모델을 저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K번 롤아웃을 진행한 다음에 K 스테이트 딕셔너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모델을 저장하게 됩니다. 또 L-1번 더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저장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L-1번 더 롤아웃을 시켜서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번 더 학습시켜서 이 디태치된 모델을 또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학습시킨 다음에 이 각들을 이용해서 K의 다이버전스 매칭 펑션에 적용을 시키고 메타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 플러스 L-1번 학습시킨 딕셔너리를 저장해 둔 것을 다시 옮겨서 원래 액터 크리틱 모델에 옮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이어서 진행할 안재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부트스트랩 메타 러닝의 구현이랑 이제 이론을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희 프로젝트는 호환성을 위해서 이제 RL 그 구현체 패키지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구조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즈 3라는 패키지를 상속하여 모든 컴포넌트들이 호환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보고 구현을 한 부트스트랩 메타 러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BMG 클래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온 팔러시 알고리즘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했고요. 클래스 호환성이나 로깅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면 알고리즘의 핵심은 밑에 있는 크게 보면 이 이너 펑션과 아우터 펑션 그리고 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어의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여기서 이제 run 함수가 외부에서 호출이 되면 이 run이 부모 클래스의 run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 부모 클래스의 run 함수가 다시 내부에서 롤아웃을 한번 수행을 하고 부모 클래스가 다시 현재 인스턴스의 이 트레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트레인 함수가 현재 롤아웃을 바탕으로 학습 이테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트스트랩드 메타 러닝의 흐름을 코드와 함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누기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인덱싱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그 커서의 인덱스에 따라서 이제 이너와 아우터를 어떻게 수행을 할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K번에 이너 업데이트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한 뒤에 L번을 더 학습을 하고 주어진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K번째 모델과 L번째 모델의 K 플러스 L번째 모델이죠. 이제 K번째 모델과 L번 더한 모델의 팔러시 분포가 유사해지도록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K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너 펑션이 이제 한 번에 그 액터 크리틱 내부의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K번째가 되면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K-1번째에도 저장을 한번 해놓고요. 그래서 kth 플러시라는 거에 저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아우터 펑션 부분에서 아까 저장했던 그 케이스 디스트리뷰션, 요거는 이제 플러시의 디스트리뷰션을 뽑아내는 건데요. 메타러닝에서 그 이너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플러시이고, 저희는 이제 애터크리틱을 사용했고, 실제 구현은 A2C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까다로웠던 부분이 옵티마이저가 이제 두 개가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메타 옵티마이저는 외부에 있는 MLP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팔러시에는 이 팔러시에 옵티마이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너 모델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팔러시.옵티마이저.스텝,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A2C와 동일한 로스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런 그 좀 복잡한 그레디언트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토치 옵트라는 패키지의 메타러닝용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는 게 조금 까다로운 점인데요. 아우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MLP가 여기서 K 플러스 L번째 이너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아우터가 호출이 되고, 아우터 같은 경우는 매칭 펑션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한 뒤에는 이 플러시의 그레디언트를 스탑 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일단 코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실험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저희의 최초 목표는 원래 이제 학습 도중에 환경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연구하는 거였는데요. 다소 좀 아쉽게도 한 학기라는 시간이 좀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위한 환경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구현을 완료했는데요. 환경이나 뭐 리워드 설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팔러시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의 단순함이나 다른 논문들에서 적용하는 좀 추가적인 학습 기법의 부재 때문일지도 모르겠으나,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이 저희가 일요일 저녁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학습을 한 결과인데요. 잠시만요. 실제 동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는 학습을 아무리 해도 성능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기본 환경에서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개 정도의 사과를 먹는 성능이고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보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먹는 사과 개수를 이렇게 센 건데 PPO보다 다소 좀 뒤지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PPO를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PPO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PPO의 경우에 동시에 거의 2000개가 넘는 롤아웃을 돌려서 샘플링을 수행을 하는데, 저희 코드가 이제 A2C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배치에 그런 대량의 롤아웃을 사용할 수 없었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실험당 거의 10시간가량이 소요되는데, 정말 많은 세팅으로 수많은 실험을 진행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게 건진 게 거의 이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가 만든 환경을 PIP 레포지토리에 업로드를 하고 문서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저희가 구현한 환경을 사용해보고 부족한 점이나 버그가 있다면 피드백을 받아서 추가적인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자들이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논문의 설명과 이제 감에 근거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느라 좀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이
좀 아쉬웠고요. 논문의 어펜딕스를 보면은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야지 논문에 제시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저희가 구현한 환경의 경우에는 굉장히 챌린징하기 때문에 좀 뭐 카트폴이나 이런 토익 젬플을 위한 간단한 세팅을 가지고는 성능을 뽑아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부트랩드 메타 러닝을 구현하면서 뭐 얻은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이걸 써먹으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최적화를 사용하던 연구에 좀 적용을 해가지고 기존과 좀 다른 새로운 시각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어떤 글로벌 서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분산된 환경에서 로컬 클라이언트나 뭐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에 존재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제 글로벌의 데이터 분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학습하는 게 굉장히 챌린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뭔가 모델을 가지고 부트스트래핑을 해서 그런 메타 러닝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실제 이런 적용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험을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선 PPO의 로스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LPG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로스이고 LEN은 엔트로피 로스, 그 다음에 LTD는 템포럴 디퍼런스 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붙는 코에피션트들을 메타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실험에서는 입실론 EN, 엔트로피의 코에피션트를 메타 파라미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에 드랍이 있어서 메타 파라미터를 조금 바꿔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실론 PG하고 입실론 TD로 이 두 개만을 사용해서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상으로는 적용시키지 못하였고요. 기본 환경에 대해서는 BMG가 약간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 밀리언 스텝 정도 학습을 시켰을 때 BMG가 PPO보다 약 100 리워드 정도 더 크게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